그쪽 전문가는 아닌데. 그래서 이제 안에 건 좀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뻣뻣한선이 이런 식으로 바로 체결되면 여기서 끊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막꿈에 부드러운 선으로 이제 남기고 피복을 씌워서 요선이 조금 부드럽게 움직이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항상 구리선에 접합되어 있는 피복은 단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잘란 단면. 그래서 이렇게 수두톱으로서 이렇게 감싸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걸 이제 플러스를 또 연결하겠습니다. 이게 어저께 이거 연결한 선보다 훨씬 더 구리가 더 색깔도 이렇게 좀 반짝반짝한 어떤 느낌이고, 이게 하나하나 만져봤을 때 좀 까칠까칠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구리선이 똑같은 성분이라도 까칠까칠한 거는 그 속도감이 좋다. 그 스피커 선도 마찬가지고 ICL 쓰는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방향이 있으니까 여기 먼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전기 흐름에 더 도움이 되고, 구리선 색깔도 좋고 이래서 또 이게 원래 비쌌고, 그래서 이제 이걸 바꾸는 겁니다. 선이 남아가지고 요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쪽부터 이제 꽂고, 볼륨이 엄청 크게 해도 스피커 자체에서 많은 와트 수를 요하는 스피커가 여기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출력에서 소리를 잘 내는 스피커들이기 때문에 앰프가 이렇게 힘을 안 써도 소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구성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니까, 그래 보니까 앰프는 그러면 왜 큰 거 했는데 밥을 작게 먹는 게라는데, 근데 앰프를 크고 작고를 떠나가지고 앰프의 어떤 재생 능력도 필요하고, 와트수를 떠나서 또 와트수가 많으면 게인을 아주 낮춰서 쓰게 되면 히스 노이즈, 시스템 노이즈라 그러죠. 음악을 정지했는데도 스피커에서 소리 되는 거, 그 히스 노이즈, 그리고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화이트 노이즈는 히스 노이즈, 이게 시스템 노이즈라 보면 됩니다. 이게 볼륨을 올렸을 때 나는 노이즈랑, 이렇게 음악이랑 같이 나왔을 때 노이즈랑, 음악을 스톱했을 때, 스톱해놨고 볼륨을 쭉 한 70% 올리면 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소리 나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줄이는 방법은, 앰프 게인이, 제일 노게인, 노게인을 하면, 그런 소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1등 공신이거든요. 그래서 프리앰프도 게인이 있고 다 있지만은, 이게 앰프에서 게인을 줄이면, 다이나믹한 소리, 이런 거는 조금 못해도, SMB, 그러니까 채널 분리도라든가 SMB, 그러니까 왜곡 없는 소리를 낼 확률이 엄청 높은 겁니다. 앰프 게인을 내리면. 그리고 앰프 게인을 내리면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기본 앰프의 와트 수가 높은 걸 하게 되면은 힘 있는 소리도 또박또박 다이나믹한 소리를 내면서도 앰프의 게인이 내려갔으니까 채널 분리도라든가 왜곡률이 아주 이 앰프의 최대치를 발휘하는 거죠. 아주 좋게. 그러면 들이대는 소리, 따가운 소리가 좀 덜하겠죠. 볼륨 올렸을 때. 볼륨 올리더라도 이제 출력이 딸리지 않겠죠. 신호가 세게 들어가면 앰프 자기 능력을 발휘하니까. 왜냐 항상 스탠바이 돼 있으니까 튼튼한 능력이 스탠바이 돼 있는데 아주 미약하게만 쓰고 있다가 볼륨 좀 올리면 좀 신호가 세게 들어와도 자기의 악쓰는 힘 없이 자연스러운 출력을 내준다. 그랬을 때도 40A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암페어가 적으니까 결국은 조금 전에 이제 이거 퓨저 블랙 구조를 설명하려다가 앰프의 이제 시스 노이즈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고, 또 앰프 출력이 높으면 좋은 이점도 또 설명하게 된 겁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앰프 라인 말고 이런 이제 기타 기기들 이제 파워 앰프 빼고 뭐 DA 컨버터, 프리앰프, 이게 울트라 DSP, 또 뭐 릴레이 리모터, 타임 딜레이 같은 거, 이런 종류가 기타 기기로 다 이야기합니다. 크로스오버도 마찬가지고, 이퀄라이저도 그렇고, 아날로그에서. 그래서 기타 기기의 전기 연결은 이제 굵은 선을 꼭 쓸 필요는 없죠. 이제, 선은 가늘지만은 성분은 좋은 구리로 되어 있는 거 써야 되겠죠. 그럼, 이런 경우도, 이런 데 보면은 항상 이 표시를 하면 좋습니다. 이게 장착되고 나면 잘 헷갈리기 때문에 맨날 쓰는 기계 같은 몰라도, 이 표시해주면 좋고, 인이라고, 아웃이고, 어떻게 좋고. 그러면, 요 울트라는, B 플러스가 들어가고, 마이너스 들어가고, 리모트 들어가는 겁니다. 리모트 아웃도 있고, 이 아웃은 안 쓰고, 리모트는, 이놈의, 기계로 쓸 겁니다. 요 딜레이가 이제 마음대로 아날로그 식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요걸 쓸 거고, 그래서 여기서 리모트 아웃은 안 쓴다. 인이 들어가면 이 기계가 전기를 B 플러스 마이너스 먹고 아웃을 하나 개냅니다. 앰프 몇 개 정도는 켜줄 수 있고,
그럼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 체결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좁지 않습니까? 좁을 때는 요 케이블 이게 필요한 만큼 까고 요 수주 튜브로 가지고 이렇게 피복의 단면을 이렇게 딱 감싸주면 체결을 하고 나서 이게 구리선끼리 서로 쇼트될 확률이 거의 없다. 그래서 조금 뭐 작업하다 보면 조금 움직일 수도 있고 기기를 배선이 조금 움직일 수도 있고 막 그렇지만은 그러한 경우에도 뭔가 잘못될 뭐 배선이 살짝 빠질락 한다든가 또는 이게 잘 안 보이는 부분에 작업하다 보면 이런 구리선들이 한두 개가 삐져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체결해 보겠습니다. 요 경우에 요런 것들이 다이 같은 거 할 때는 신경 많이 쓰이고 잘하기 힘듭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리모트죠. 제일 가쪽이 플러스입니다. 그럼 제일 가쪽이 플러스고 다이에 하이고 그 오디오 샵에서 할 때도 샵에서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완전한 작업이 안 될 때가 있으면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밀어 가지고 요거는 좋을 때는 이 배선의 크기가 조금 더 짧아도 되겠네. 요게 조금 더 짧아도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자르겠습니다. 이거를 요 가위가 요 공구가 이런 거 참 좋습니다. 이 안쪽이 깊으면 더 좋은데 짧아서 그러면 쑥 이빨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바로 요 입구가 요 이제 이렇게 아가미 이 갈퀴처럼 된 요게 배선이 걸리면 깔끔하게 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도와서 드라이버도 좀 이렇게 힘주기 좋은 드라이버라 쓰는 것이 좋습니다. 힘주기 좋은 드라이버. 여기 안으로 딱 밀면서 좋아진다는 게 중요하죠. 안으로 밀리면서 배선을 밀고 있으면서 좋아야 되는 겁니다. 꼭 이런 거는 좀 최대한 꼭 그냥 이빨 묻듯이 무릎비게 막 이렇게 이리 해도 안 나오게끔. 그러면 두 번째 거 마이너스. 이것도 제가 이제 영상에는 안 보이려면 몰라겠지만은 최대한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배선이 삐져 나올 확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리모트도 연결하고 제가 이쪽으로 작업한 다음에 요 배선을 밀고 요 터미널을 컨넥터를 서로 이제 압착을 시킨 다음에 깍 조으면 좀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요 배선 같은 구리 같은 게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거의 안 보이는 게 안 보이는 거지. 조금 움직이더라도 괜찮다, 내구성이 좋다. 이런 식으로 수주 튜브로 가지고 배선이 피복이 잘린 그 단면을 이렇게 이제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안에서 여러 가닥의 배선들이 움직이니까 그런 거 안에서 이 배선 저 배선 뭐 서로 이게 얼버거리고 자꾸 뭐 걸리적거리면 케이블 정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중간중간 테이프를 묶어서 스펀드로 이렇게 해주면 여러 가닥의 기기들이 있어도 여러 배선이 노출이 안 되면 좀 안정된 느낌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잔잔한 것들이 이제 일은 많지만은 일단은 그 배선 작업의 퀄리티도 높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정되어 있어야 된다. 그게 안정되어 있으면 뭐가 좋느냐? 안정되어 있으면 뭐가 좋느냐면 고장날 확률이 AS 할 확률이 적다. 그리고 트렁크 뚜껑 점검을 위해서 잠깐 열었을 때 한눈에 뭔가가 다 보여서 한눈에 보여서 요 길이가
조금 더 긴 거는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요 선을 이 스팬더를 요쯤에서 잘라서 시간만큼 잘라서 스팬더가 넣겠습니다. 넣어서 스팬더는 이쪽에서 밀어 넣으면 되죠. 여기서 당기는 거는 쪼아내기 때문에 안 되고, 요렇게 잡고 요렇게 밀어서 이렇게 훑어내고. 이 스팬더는 그 인터넷에 뭐 쌉니다. 비싼 거 꼭 쓸 필요 없습니다. 싼 거 써서 마음 놓고 쓰시면 됩니다. 뭐 비싼 거 사면 아까워 가지고 쓸 것도 못 쓰고 이래 되니까. 이 스팬더가 음질을 좋게 하고 이런 건 아니고, 이게 품질, 물론 이것도 이제 차폐 기능을 하겠지만은 이게 뭐 싸구리 들어갖고 자꾸 차폐 기능을 못하고 차폐 기능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비싸다고 많이 하고 그 차이가 현저하게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싼 걸 써서 요 끝은 이렇게 좀 움직여줘야 되니까, 여기에 좀 놀아줘야 되니까 이빨에 넣지 말고 이제 요거를 이제 일단 이렇게 한번, 요런 경우는 전기 테이프보다 전 테이프가 부틸이란다. 이 전 테이프가 부직 테이프라고 하죠. 부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천으로 된 이 테이프를. 그럼 뭐 이거 다 된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요리 가면 이 선만 보이니까 괜찮고, 제가 연결이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리 꽂으면 요 빗불 마이너스 이 모터 요걸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제 끝내고, 여기 요 케이블을 이제 이게 이 피복은 요 1단 외부 피복이 있고 안쪽에 2단 내부 피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외부 피복을 좀 더 내부보다는 많이 벗겨주고, 그래야 체결할 때 여기서부터 벗기면 여기 뻗어가고 이게 선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약간 유동성 있게 움직여줘야 체결하는 부위에서 배선을 휘을 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살랑살랑 칼로 해갖고 구리가 아예 손상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구리 손상이, 요 구리가 손상이 아주 없도록 요대로 딱 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래 하면 이게 벌어져 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그래 하려고 하니까 요 칼로 살짝이 이게 부드러운 연선일수록 힘 많이 줄 필요가 없죠. 살짝이 벗겨보고, 네, 됐습니다. 그래갖고 요대로 넣어보고 혹시나 안 되면 조금 하고, 요 상태에서 이제 많이 벗긴 이유는 요 체결되고 나서 여기서 선이 제껴지지 않습니까? 요 뻣뻣한 게 같이 있으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래 해주고, 이때는 이제 요거 보기 좋게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요 이제 수주 튜브 요걸 갖고 이 수주 튜브가 어디까지 배선 구리까지 들어가야 되느냐는 판단은 그 위에 이거 무드볼트가 체결될 때 무드볼트가 조여지지 않습니까? 조여지는 무드볼트에 그 무드볼트가 요점 좋아진다. 그럼 한 이 정도까지 가면 되는 겁니다. 무드볼트를 요게 좋아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좀 생각해서 이거를 이만큼 뺏기지만은 어차피 그 기기에 바로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쏟도 될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나면. 대신에 이제 이게 선이 조금은 이제 여유롭게 이제 이게 굽어질 수 있어야 된다. 차에는 이렇게 공간이 좁기 때문에 배선이 칵칵 꺾이진 않지만 약간 U자 형식의 배선 형태로 휘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래 가지고 이렇게 이제 체결할 겁니다. 이게 저게 이제 리니어 전기에서 저기 리니어 전기에서 이거 보면 저기 은색으로 되는 게 리니어 전기죠. 저 리니어 전기에서 분배기 플러스 마이너스 분배기 쪽에 그 짧은 선인데 저 부분이 이렇게 어저께 작업할 때 배선이 좀 약간 좀 고급스럽지 못한 것을 계획대로 이제 그것을 하기는 했는데 고급스럽지 못해 가지고 좀 더 고급 배선이 쓰다 보니 남아 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하려고 새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춰서 제가 이제 좁은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두우니까 이걸 하나 비춰서 이거 안 비네. 이 선이 있어서 좀 마음에 들어요. 여기 보라색 항상 이런 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측면에 포기되어 있고 아랫단에 포기되어 있지만 기계가 장착되면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기계 손상이 바로 오거든요. 보라색 마이너스 바뀌었을 때. 이게 항상 아웃인 표시하고 뭐 좀 고급스럽지 못한 행태일 수는 있어도 무조건 이런 거는 이렇게 써놔야 됩니다. 엄청 편합니다. 실수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이게 항상 이게 짧으니까 요렇게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체계를 위에 거부터 먼저 아니 아래 딴 거부터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위에는 전기가 체계를 한번 흐르니까. 자, 요거를 최대한 밀어 넣어서 여기에서 봤을 때 고리선이 무드볼트에 정확하게 체결될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확인은 잘 됐고 공간 활용과 전원선과 ICL 선의 분리, 스피커 선과 분리를 위해서 이 터미널 두 개를 포개했습니다. 포개해 가지고 작업하다 보니 이 재작업에서 이러한 조금 이상한 형태의 지금 영상이 뜨는 겁니다. 이렇게 좋아서 이런 경우는 이제 공구가 다양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긴 것도 있어야 되고 짧은 것도 있어야 되고. 다시 한번 더 조금 힘드니까 꽉 조겠습니다. 그럼 이게 자꾸 요거는 이제 휘어서 이렇게 휘어서 요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작업할 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위치를 미리 안 적어놓으면은 이 일에 집중하다 보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 위치를 깜빡하고 바꿔치기 해서 이게 해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여기 눈에 보이니까 이게 눈에 보이니까 그럴 확률이 제로 아닙니까? 제로. 그래서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고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저런 되는가 보다 또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거는 안으로 확실히 들어갔으니까 카메라는 이제 안 비추고 제가 적은 겁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다 설명을 하고 다 보여줬으니까. 이 정도 좋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살짝 내려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터미널 위에 이제 플러스 터미널을 달았으니까 양면 테이프를 붙인 거고 요거는 이렇게 위에 이게 외부에 뭐 짐을 실을 때 대인다든가 이런 경우라면 어떤 고정을 더 정확하게 해야 되겠는데 그런 형태가 아니고 요리 놔두면 적당하게 이렇게 알아서 이 버튼들이 딱 잡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고 떨어지고 이럴 확률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 플러스를 하나 더 만들어서 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도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이 플러스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만 여기 빳빳한 자폐를 위한 피복 보호를 위한 빳빳한 재질로 되어 있는 외부 피복과 내부의 부드러운 이제 이거는 전기에 이런 선들이 비싼 이유가 이 플라스틱의 재질에도 뭔가 전기 흐름의 지향성, 직진성을 좋게 할 수 있다. 그런 성분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쪽 전문가는 아닌데 그래서 이제 안에 건 좀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뻣뻣한 선이 이런 식으로 바로 체결되면 여기서 끊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만큼의 부드러운 선으로 이제 남기고 피복을 씌워서 요선 조금 부드럽게 움직이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항상 구리선에 접합되어 있는 피복은 단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잘란 단면. 그래서 이렇게 수습톱으로서 이렇게 감싸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걸 이제 플러스를 또 연결하겠습니다. 이게 어저께 연결한 선보다 훨씬 더 구리가 더 색깔도 이렇게 좀 반짝반짝한 어떤 느낌이고 이게 하나하나 만져봤을 때 좀 까칠까칠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구리선이 똑같은 성분이라도 까칠까칠한 거는 그 속도감이 좋다. 그 스피커 선도 마찬가지고 ICL 신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향일이 있으니까 여기 먼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전기 흐름에도 도움이 되고, 구리선 색깔도 좋고 이래서, 또 이게 원래 비쌌고, 그래서 이제 이걸 바꾸는 겁니다. 선이 남아가지고, 요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그럼 이쪽부터 이제 꽂고. 여기서 봤을 때, 이 구리가, 이 무드볼트 팽팽하지 않습니까? 이게 딱 누르지. 이게 너무 많이 넣거나, 그랬을 때는 또 이 무드볼트가, 이렇게 좋아질 때, 무드볼트가 좋아질 때, 이게, 이 부분을 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 부분을 조고, 조금만 보라색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표면에.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이게 무드볼트를 빼고 구리선의 상황을 딱 보고, 그래, 이렇게 좋아야 되는 겁니다. 이 좋은 배선과 이 좋은 단자를 쓰는 이유가 전기의 흐름을 저항 없이 또, 이 구리선의 성분에 따라서 어떤 개념으로 전기가 에너지가 진행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이 구리선이 이게 저도 뭐 그쪽에는 지금 장비도 없고, 사실은 뭐 전기가 어떻게 해서 잘 흐르는지 사실은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좋다고 생각되는 선들을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 그런 차이가 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 전기 배선을 만드는 전문가, 전기 배선을 만드는 케이블을 만드는 공장의 직원들도 그 연구원이 아니면은, 연구원 중에서도 이제 좀 수석 연구원이 아니면은 우리가 질문하는 그런 답변을 제대로 못 합니다. 근데 배선을 만드는 유명한 회사에, 일반 회사 말고 그 전문가 다니는 일반인 말고 그 연구원이 돼야지 가능하고, 우리의 질문을 답변할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그리고 조금 길어서 케이블이 조금 근데 이 정도로 해서 어쩔 수 없네. 조금 길어가지고, 전문가가 아니면 그쪽에서도 수석 연구원이 돼야 우리 같은 사람들의 질문에 응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사실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연구하는 방법도 모르고, 기기도 없기 때문에 사실 그냥 뭐 실험을 해서 잘 나오니까. 그러고 이제 우리가 전기 말고 ICL 케이블이나 신호 케이블, 이게 스피커 선, 이런 거는 구리 성분과 그 어떤 그 행태, 그걸 보고 소리의 변화를 많이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구리는 이러한 스타일을 했을 때 어떤 소리가 나겠다, 이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리 된 거는 이런 소리 나는데 라고 제가 설명을 못 합니다. 저도 모르니까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쪽 뭐 케이블 회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연구원이 케이블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연구에 참여도 해야 되고, 연구에 또 이렇게 이제 그 전체적인 도출을 결정짓는 도출해내는 수석 팀장, 이런 사람들한테만이 이 케이블에 대한 어떤 원리를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찝찝해서 이게 좀 찝찝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게 이제 넘어가면 찝찝한 거죠. 선을 좀 잘라 가지고 맞추겠습니다. 이게 내 차 같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손님 차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 길어가지고 각도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워가지고 이 정도로 이게 아래따라 내려가게 되면 내려가서 그러면
이쯤에서 잘라야 됩니다. 다시 수정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긴 거죠, 긴 거. 한 이만큼을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밑에 아랫단에 이거 마라처럼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여기서 가감하게 잘라야 됩니다. 이쯤에서 가감하게 잘라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짧게 상관없지만은 이렇게 찝찝하니까 살짝만 하면 됩니다.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없고. 들어간 양을 이 정도. 이 정도 뭐 됐습니다. 짧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좋은 케이블로 짧은 곳이니까, 그러고 또 이미 리니어 전기가 만들어진 게 이제 블럭으로 오는 선이고 해서 이게 뭐 5m쯤 되는 것도 뭐 비싼 걸 안 넣어도 되지만은 이게 뭐 짧은데 또 안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그걸 가지고 하는 거니까 조금의 수고로 이렇게 뭐 이 정도의 U자는 에너지 흐르는데 크게 문제가 굵으니까. 어차피 이 차는 10A 이상, 아니 40A 이상 먹을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는 내리면 좋겠네. 항상 이런 터미널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는 뭐가 다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게 전련체로 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또 이런 게 뿌리가 보이면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면 태도가 돼서 이 정도 하면 이제는 뭐 됐습니다. 이거 그렇게 저걸 안 갈아서 찝찝했는데 이 갈아버리니까 이제 깨반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전원선하고 기타 기기들 선들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기타 기기와 또 스피어 선도 조금 빼놔야 되고, 기타 기기라는 것은 뭐 프로세서도 있고 진공관 풀이 요 위에 달릴 것도 있고, 또 이게 볼트메다, 또 이런 볼트메다도 기타 기기에 들어가겠죠. 전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또 이런 또 릴레이, 타임 딜레이기도 있고, 일단 다 기타 기기입니다. 이 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는 블럭을 할 수 있겠지만은 블럭도 쓰기는 또 거시기하고 그 배선일이 많은데 이 배선들을 이 블럭에서 오는 마이너스 선 굵은 거 하나하고 연결해야 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럴 때가. 그러면 이게 뭐 꽃갈 같은 거 큰 거를 꼽는 것도 그렇고 어중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연결을 직진성으로, 그러니까 직진 행태로 연결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잘 보일란가는 모르겠는데, 자, 요렇게 해갖고 저것을 우리가 이제 배선이 이 두 배선이 이렇게 연결될 때 입력이고 출력을 쳤을 때 이렇게 연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결해버리면 중립 갔다가 또 이리 와야 된다. Y자 꺾어서. 그럼 아무리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꽃갈로 묶으면 되니까 편하기는 편한데 증기 테이프 감듯이 하면. 근데 요렇게 요런 식으로 막 이렇게 연결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흐르는 거 아닙니까? 뭐 잘렸으니까 연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잘린 게 제일 좋은데 이건 잘란 것을 연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이 배선 여러 가닥이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꽉 눌리지면 좋다. 그러면 이게 전기가 잘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 행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요게 많습니다. 또 냉각팬도 있고 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이게 8게이지인데 요 링 터미널 우리 동그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가위로 잘라버리고 링 하나 준비한 겁니다. 이걸 집으려고. 여기 더 큰 게 있거나 더 긴 것도 또 원래 팝니다. 이 링을 여기 긴 것도 팔고 큰 것도 팔고 다 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있는 거로 그냥 주로 쓰는 건데 아스 할 때 쓰는 거 그 링 터미널을 링을 잘라내고 동그란 링을 잘라내고 이게 대롱 같은 요거만 쓰는 겁니다. 요게 이제 후즈 블록에서 하나를 빼온 겁니다. 여기 오디오 플러스 건데 좋죠? 좋게 보이죠? 카메라가 잘 비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비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타 기기에 나갈 마이너스가 하나 둘 셋 넷 다 8개쯤 됩니다. 8개쯤 되는데 요 놈을 요 두 가닥 뺐으니까 각자 이렇게 세 가닥을 빼면 세 가닥 해도 됩니다. 이렇게 요걸 뭐 세 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요게 좀 분리해서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분리해도 됩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좀 더 분리를 해야 되겠죠. 이게 배선이 참 좋습니다. 이게. 그러면 요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분리를 많이 하는 바람에 한 3개 정도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도 한 3개 정도를 나눠서 일단 꼬고 일단은 요 2개를 치고 그럼 요렇게 해서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까주지 않으면은 링 꼽는 것도 힘들고 결속이 잘 안 되니까 지금 요 여러 가닥 하니까 좀 쉽지는 않은데 이런 식으로 좀 까야 됩니다. 이렇게 새끼처럼 서로가 까지게끔 해갖고 또 이것도 이 배선하고 좀 더 많이 까야 돼. 링이 많이 안 들어가서 배선이 조금 부족하네. 그래도 뭐 해보겠습니다. 이왕 시작인 거. 이것도 뭐 이렇게 그냥 이리 안 하고 이 한 가닥 같으면 쉬운데 여러 가닥이 된 게네. 이리 해가지고 이제 앞착기로 압착을 할 겁니다. 바로 들어가는 것도 바로 들어가서 그냥 입혀갖고 요리 들어가도 되는데 일단은 그래도 뭐 서로 새끼처럼 한 분 정도는 까주면 안 좋겠습니까? 하기 힘들어도 이게 이리 안 하고 큰 걸 그냥 이리 까고 이리 까면 되는데 그러면 서로 이렇게 아까처럼 손가락처럼 이렇게 안 꼽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요리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조금 링이 좀 컸어야 되는데 링이 좀 커야 되는데 일단 뭐 대충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뭐 이게 상태가 완벽하지는 않은데 아주 이건 많이 깠으니까 이게 링이 이만큼 차지하는 바람에 배선이 여유가 없어서 밤 작업이 완전하지 못한데 이걸 좀 시원하게 까고 링을 쭉 밀어 넣고 큰 링이면 조금 전에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손가락이 이게 이리 뭉치서 이렇게 2개 딱 붙는 것보다는 여러 가닥을 이렇게 사이에 들어가고 막 이리 되면 이게 접착력이 더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 행식입니다. 그 행식대로 해가지고 저기 링이 큰 것도 없고 그래도 이제 그냥
바로 묶는 것보다는 훨씬 좋으니까 요걸 이제 압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래 갖고 테이핑을 또 할 겁니다. 테이핑을 대충 압착하고 나서 또 이것도 한 방에 한쪽에 너무 세게 끝까지 하지 말고 양쪽을 균형 있게 이게 지금 뭐 눌리가 다져야 되는데 이 완력으로 하려니까 좀 빡십니다.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어차피 이게 지금 좀 삐져 나와 있는 것도 어차피 서로 이제 물리지 않습니까? 안에서 상태가 좀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이게 좀 많이 까야 되는, 많이 까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짧으니까 많이 안 깠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어차피 엉겼으니까 이 증기 테이프로 또 증기 테이프로 이렇게 쭉 당겨서 하면 이 배선들이 이렇게 꾹 눌리져서 꾹 눌리집니다. 이 부분이 링이 좀 이만큼 더 갔어야 까난 거 하고 쭉 작업할 때 맞는데 링이 좀 작아가지고 제일 큰 겁니다. 가게에서 찾아보니까. 일단 이거를 이제 왼쪽 펜, 왼쪽 손에 이 부분을 좀 많이 당겨야 되겠죠. 이 전기 테이프가 생각보다 질깁니다. 이거 안 하고 이래 해가지고 전기 테이프로 찡찡 감아도 이 전기가 많이 흐르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구간 자체가 여러 개 선이 있을 뿐이지 전기가 심하게 순간적인 암페어가 전류가 흐르고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배선만 좋으면 전기 흐르는데 저항은 없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감아주면 많이 났습니다. 플러스가 아니고. 그래서 요 안에 또 가만히 있는 거고 다음에 테이프 뗄 것도 계산해서 좀 접어서 그 덩어리 이렇게. 그러면 이 배터리에서 온 8게이지가 지금 8가닥 정도를 연결한 겁니다. 연결한 거고 나중에 좀 이따 고정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펜, 양쪽에 펜 이제 뚜껑을 닫았을 때 꼽아야 될 끼고, 이거는 스피아입니다. 스피아 뺐고, 이게 지금은 이제 얼쭉 대충 연결이 다 됐습니다. 대충 연결은 다 됐고, 카메라를 바로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전원선은 연결 다 된 것 같고, 이제 스피커 배선을 연결해야 되는 이제 타임이 왔습니다. 이 앰프 연결하는 거나 스피커 배선 작은 기타 기기들 연결하는 거 시간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기계가 적다고 시간이 잡기 걸리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배선이 이제 얼마나 이제 편리하게 연결될 수 있나. 이제 블럭들이 많으면, 분배기 블럭들이 많으면 좀 편리하게 연결되는데, 블럭들을 많이 둘 수 있고 쓸데없이 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자꾸 저항 생기는, 체결할 때마다 저항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것처럼 블럭이 비싼 걸 하게 되면 또 돈이, 가성비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후에 증후관 펄이 달 건데, 증후관 펄이 선도 이렇게 미리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리모터 이렇게 빼놓은 겁니다. 빼놨고, 그러고 이제 빼서 여기 이제 헬릭스도 이제 연결, 울트라도 연결됐고, 여기 이제 마이텍 DA 컨버터죠. 이것도 다 연결해놨습니다. 밑에 보면 연결되어 있고, 연결할 때 이제 배선 처리 구간을 갖다가 어디에 줄 것인가. 이쪽 공간 비었죠. 이 부분에 이제 잡다한 배선 처리, 이제 배선을 툭툭 잘라가지고 정확하게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다 보면 조금 배선을 당겨야 될 때도 있고, 여유분을 만들어 놨다가 필요 없으면 말아 넣어야 할 때도 있고, 요 공간을 이용한 겁니다. 플러스는 한 가닥이 오가지고, 이렇게 휴지를 거쳤습니다. 왜냐면, 이 휴지가, 이게, 이 리니어 전기가 80A까지 허용이 되는데, 이 전체 시스템이, 이 앰프가 많지만은 40A 이상 먹지 않는다. 때에 따라 45A 먹어서 볼륨이 엄청 크게 해도, 스피커 자체에서 많은 와트 수를 요하는 스피커가 여기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출력에서 소리를
잘 내는 스피커들이기 때문에 앰프가 이렇게 힘을 안 써도 소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구성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니까 그래 보니까 앰프는 그러면 왜 큰 거 했는데 밥을 작게 먹는 게라는데, 근데 앰프를 크고 작고를 떠나가지고 앰프의 어떤 그 재생 그 능력도 필요하고 와트 수를 떠나서 또 와트 수가 많으면 게인을 아주 낮춰서 쓰게 되면 히스 노이즈, 시스템 노이즈라 그러죠. 음악을 포저 정지했는데도 스피커에서 소리 되는 거, 그 히스 노이즈, 그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화이트 노이즈는 히스 노이즈, 이게 시스템 노이즈라 보면 됩니다. 이게 볼륨을 올렸을 때 나는 노이즈랑 이렇게 음악이랑 같이 나왔을 때 노이즈랑 음악을 스톱했을 때 스톱해놨고 볼륨을 쭉 한 70% 올리면 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소리 나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줄이는 방법은 앰프 게인이 제일 노게인, 노게인을 하면 그런 소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1등 그 공신이거든요. 그래서 프리앰프도 게인이 있고 다 있지만은 이게 앰프에서 게인을 줄이면 다이나믹한 소리 이런 거는 조금 못해도 SMB, 그러니까 채널 분리도라든가 SMB, 그러니까 그 왜곡 없는 소리를 낼 확률이 엄청 높은 겁니다. 앰프 게인을 내리면. 그럼 앰프 게인을 내리면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기본 앰프의 와트 수가 높은 걸 하게 되면은 힘 있는 소리도 또박또박 다이나믹한 소리를 내면서도 앰프의 게인이 내려갔으니까 채널 분리도라든가 왜곡률이 아주 이 앰프의 최대치를 발휘하는 거죠. 아주 좋게. 그러면 기 들이대는 소리, 기 따가운 소리가 좀 덜하겠죠. 볼륨 올렸을 때. 볼륨 올리더라도 이제 출력이 딸리지 않겠죠. 신호가 세게 들어가면 앰프 자기 능력을 발휘하니까. 이게 왜냐 항상 스탠바이 돼 있으니까 튼튼한 능력이 스탠바이 돼 있는데 아주 미약하게만 쓰고 있다가 볼륨 좀 올리면 좀 신호가 세게 들어와도 자기의 악쓰는 힘 없이 자연스러운 출력을 내준다. 그랬을 때도 40A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암페어가 적으니까 결국은 조금 전에 이제 이거 퓨저 블랙 구조를 설명하려다가 앰프의 이제 시스 노이즈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고, 또 앰프 출력이 높으면 좋은 이점도 또 설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이 앰프 하나당 뭐 10A도 잘 안 먹습니다. 5A, 뭐 7A. 나중에 튜닝할 때 확인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A짜리 휴저 하나만 거쳤다. 원래 이거 쓰던 거라서 그래도 하면서 그대로 쓴 겁니다. 하나짜리 왕구 블랙을 써면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필요하면 또 써면 되니까 여기도 있는 거니까 쓴 겁니다. 요 휴즈도 좀 좋은 거 하나, 전기 배선도 얇지만은 좋은 겁니다. 이 얇은 8게이지지만은 짧기 때문에 8게이지도 충분하고 진행하는 암페어가 40A 맥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20mA밖에 안 먹습니다. 들어가는 데는 아무런 저항이 없다. 선이 안 좋으면 저항 생깁니다. 좋은 선을 써야 됩니다. 그럼 요는 왜 또 굵은 거 썼냐? 있는 긴게 쓴 겁니다. 그냥 있는 긴게 썼고, 요도 이제 8게이지고, 요리게 이제 리니어 전기를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요 아웃 댕기 마이너스가 밑에 분대기고 플러스가 위에 분대기입니다. 요는 왜 노란 걸 했느냐? 빨간 게 재고가 떨어져서 이게 없어서 노란 걸 했는 겁니다. 작업게 사다 보니 사러 갈 기회가 없어가지고 빨간 게 요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노란 그 이유는 그렇고, 이게 이제 플러스입니다. 이 휴즈가 원래는 이제 이런데 거쳐서 앰프 하나당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 안 하고 이제 그냥 이 휴즈 하나를 거쳐서 이 놓은 전기를 가지고 다 쓰니까 그냥 각각의 휴즈 안 거치고, 휴즈는 필요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없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100A 휴즈 잘 나갑니다. 조금만 이상 있으면 팍 나갑니다. 100A라도 이 휴즈가. 그러니까 쓸데없이는 안 나가는데, 앰프 내부에 뭔가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다 바로 확 나갑니다. 그래서 몇 번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휴즈가 참 좋더라. 저항이 안 받치는 것도 좋지만은 필요할 때 나가는 때는 정확하게 시도 때도 없이 바로 얄짤없이 나간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앰프 6군데를 보내는 겁니다. 6군데 보내고 앰프마다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 휴즈가 나가겠죠. 그래서 그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가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는데, 그게 기타 기기에 연결된 겁니다. 기타 기기에, 플러스는 이제, 여기 휴지가 하나 있습니다. 요리 들어가지고, 여러 개 연결했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이런 기계들이 다 작은 거 아닙니까? 작은 암페어를 먹고, 팬이 도는데, 팬이 만약에 눌어붙었다, 애를 들이면, 그럼 100A 안 나가지 않습니까? 팬이 뭐 눌어붙을 때까지. 그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30A 휴저, 비싸진 않지만 하나 넣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민하다가 넣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모든 기타 기계 다 전기가 나가게 되고, 요 릴레이 리모트도, 그 리모터 요거 타임 딜레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전기를 먹습니다. 30A를 거친 거. 이건 다음에 이제 비싼 휴지로 바꾸면 좀 비싼 휴지로 바꿔야 되겠죠. 뭐 그대로 써도 되고. 그래서 이제 요 마이너스는 이제 여기서 또 놓은 마이너스 가지고 조금 전에 연결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 전기 상태가 이제 휴지를 왜 이게 앰프 이쪽에 휴지 블록이 안 들어갔을까라고 이제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한테 이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명한 거고, 그러고 이 휴지가 잘 나간다는 거 필요시에 앰프에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이 앰프들이 크게 문제 있을 확률은 별로 없고, 그래서 그래 한 겁니다.